또 연습해야 되지. 자, 어디야? 17쪽인가? 17쪽에 다시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물도 아닐 것만 필요하다는 거. 이 20, 20. 괜찮아. 느끼고지 어렵지. 나는 보이는데 이게 쉬운지 아니야. 상처가 되지. 이거는 모르겠어. 제일 이번 문제 봐. 이번은 좀 보여줄게요. 2번 이게 이거 어떻게 보지?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와?
극한을 구해야 돼. 극한을 구하려면 여기 지금 계속 풀어놨어. n번째 항이 필요하잖아. 왜? 리미트 뒤에 일반항이 있어야 되니까. n번째는 뭐가 있을까? 너 따져봐야 되는데 뒤에 빼져 있는 숫자는 규칙이 있어.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이기 때문에 빼기 n이 있을 거야. 1, 2, 3, 4의 일반항은 n이니까. 근데 앞에가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갈지 이게 어려운 거지. 2, 6, 12, 20. 이 루트 안에 숫자들이 어려운 거야. 솔직히 어렵다. 아주 어렵다.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이걸 가지고 개차수였다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너희들이 개차수를 배우지도 않았어.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 직관적으로 말하는 얘기야. 모를 거야. 자, 1 곱하기 2,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 숫자가. 그럼 앞에 거는 1, 2, 3, 4니까 n번째는 n이 있을 거고 뒤에 거는 2, 3, 4 앞에 거보다 하나가 항상 더해진 거니까 n 플러스 1이야. 그래서 루트 안에 n 플러스 1이 있게 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유리화 시켜가지고 마무리는 지으면 되는데 저걸 찾기가 좀 어렵네. 2번 문제. 3번은 차라리 쉬워요. 그림계수 관계로 가버리면 되기 때문에 3번 문제는 차라리 쉽습니다. 1번의 답은 5분의 2. 다시 말하지만 방학 끝날 때는요. 너희들이 활용 문제를 내가 다 풀어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 확실히 익혀가지고 학기 중에 미적분이 천천히 진행될 거니까 그때 좀 열심히 해가지고 땡기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원 수투를 최대한 많이 해놔야 돼요. 이 겨울방학 지나가 버리면 수원 수투 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적 해야 되지, 다른 과목 해야 되지. 정말 바빠요. 바탐 막 다 해야 되고 사탐 해야 되고 정신없었기 때문에 좀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는 최대한 좀 해놓자라는 생각. 특히 수원. 왜냐하면 미적분을 하면 수원이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요. 거의 똑같은 내용들을 흘러가기 때문에 미적분에서는 수투 내용에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이 더 훨씬 늘어나면서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풀기 때문에 수투는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요. 미적분을 하면. 근데 수원을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방학 때 좀 수원 부분 좀 신경 쓰시고 수투가 약했으면 수투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고요. 7번형을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7번형 마지막에 하고 19쪽을 보십시오. 계속 갑니다. 자, 부등식에서의 극한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부등식과 극한이에요. 극한 문제에서 부등식이 나오시면 우리 수투에서 뭐라고 배웠죠? 무슨 법칙? 배웠을 텐데 샌드위치 기억나요? 샌드위치 법칙 기억납니까? 자, 무엇이냐? 첫 번째 리미트 AN이 일단 언제나 BN이라는 수열보다 작아요. AN 수열의 값이 모든 항을 비교해보니까 BN이 커요 라는 얘기야.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보고 싶어.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을 내가 조사해보고 싶단 말이야. 당연히 모든 항이 AN이 작기 때문에 무한대까지 진행을 하더라도 AN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극한이라는 게 뭐야? 그 숫자까지 안 가도 되고 그냥 점점 가까워지는 지점이 돼도 되는 거잖아. 자, BN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BN이 자,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BN이 알파를 향해서 진행한단 말이야, 수열이. 근데 AN은 BN보다 작아. 작으면서 똑같이 BN이 나아가는, 지향하는 방향을 같이 지향할 수 있어요. 알파도 AN도 알파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계속 값이 작은 건 맞잖아. 아래쪽에 있으니까. 근데 진행하는 방향은 둘 다 알파를 향해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부등호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샌드위치 법칙이거든. 기억나십니까?
부등호에 리미트 붙여버리면 는이 생겨난다. 이게 샌드위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AN이 BN보다 작고 BN이 CN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미트를 붙여봅니다. 리미트를 붙여보니까 자 등호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등호가 생길 수 있는 게 샌드위치 법칙인데 AN 수열이 알파를 향하게 되고 CN 수열도 보니까 알파를 향하는 거야. CN이 가장 큰 값에서 시작해서 알파를 향해서 가는 거고요. CN, AN도 저 밑에서 알파를 향해서 간다라는 얘기야. 그럼 BN은 A과 CN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BN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BN도 알파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샌드위치 법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 모양은 마치 샌드위치 닮아가지고 이제 샌드위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양극값 부등호에서 극한되면 양극값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쪽만 계산해도 됩니다. 가장 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쉽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3, 2 작아요. AN보다. 그런데 AN은 2N 플러스 3N 플러스 4보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나는 뭘 구하고 싶냐면 리미트 N제곱분의 AN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N제곱분의 AN을 구하고 싶으니까 모든 변에 N제곱을 시켜줍니다. 오케이? 모든 변에 N제곱을 시켜줘요. N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미트를 전부 다 취해주시면 뭐가 생겨납니까? 등호, 는이 생겨납니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법칙이에요. 즉 뭐야? 이거 어디로 수렴하게 되니? 이거 어디로 수렴하게 되니? 그래서 끼어있기 때문에 2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바로 샌드위치 법칙이고요. 문제 물어보는 형태를 주어진 부등호에서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밑에 문제 풀어봐요. 이 형태를 만들어야지. 플러스 1제곱을 해서 얘를 곱해버리는 거지. 부모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분자에다 곱해버리고 없어지고 빼기로 붙여줘야 되겠지. 그게 3을 정확히 하면 이거지. N제곱을 나누는 게 아니고 얘로 나눠줘야 되잖아. 어차피 다른 부분의 개수가 필요 없으니까 N제곱을 곱하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나눠주는 게 맞지. 그러나 이거를 곱하는 거 똑같이 나오지.
3을 빼고래가지고 A만 나타내야 했지. A를 만들어주는데요. 그럼 이거 다 곱해가지고 없애버려야지. 모든 변에 곱해버려야지. 분모는 없애야 되니까 곱해버리면 분자할 때 되니까 이게 플러스. 네. 다 곱해버리는 거지. A만 남겨놓으니까 3을 다 빼버리는 거지. 넘겨가지고 다시 쓰지 마. 없애고 빼기 3 뒤에 이렇게 되겠지. 3이 넘어가니까 A만 남기고 4겠지. 바깥쪽에서 빼기 3이 되겠지. 없애고 빼기 3. 거기다가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다시 이제 분명으로 나오잖아. 그럼 이제 최고적 개수만 안 되니까 바로 계산하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나타나는 마이너스. 대충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앞에서 나중에 한다고 했고요. 그 뒤에, 필수 9번입니다. 창조집 평가 문제. 이 문제도 지금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린다면, 자,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수열 극한의 성질. 수열 극한의 성질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수렴하고 수렴하는 놈이 두 개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곱해지거나 나눠지면 다 그냥 그 수렴값을 가져오면 됩니다라고 했어. 근데 나눌 때는 뭐가 아닌 수로 나누라? 0이 아닌 수로 나누라. 이 조건만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9번 문제를 보시면 기억 리미트 AN이 수렴해 알파로 리미트 BN이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하게 되면 리미트 AN의 제곱은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AN 제곱은 AN 곱하기 AN, BN 곱하기 BN이니까 알파 2번 곱해지고 마이너스 알파 2번 곱해지는 거가 되겠지. 수렴할 때는 그대로 그냥 곱해버릴 수 있다라고요. 자, 미음 번 보겠습니다. 모두 발산한대요. 발산하게 된다면 리미트 AN, BN도 발산하더라라고 나왔는데 앞으로 극한, 함수의 극한이나 수열의 극한이나 참고진 문제 나왔을 때 발산하는 거 만나면 무조건 발산해요 나오면 100% 거짓이에요. 어떻게든지 발산하는 거 두 개 가져와서 수렴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1, 0 굉장히 유명한 예입니다. 1, 0이 1, 0으로 와요. 그런데 BN이 만약에 0, 1, 0, 1 간다면 AN도 진동하고 BN도 진동하는데 각각 곱했을 때 AN, BN 곱하면 항상 0이 돼요. 0, 0, 0, 0, 0 수렴하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발산하는 놈 두 개가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발산하게 됩니다라는 말 나오잖아. 얘는 100% 거짓이야. 언제 우리가 관리를 다 외우고 있겠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것과 AN과 C의 배수관계는 이런 배수관계가 있고요. 리미트 BN 빼기 AN이 0이면 리미트 C에는 0이에요 라고 했어요. 뭔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자, 리미트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주면 능이 생겨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일단은 BN이 제일 크고요. CN이고요. AN이에요. 근데 리미트 BN 빼기 AN이 0이 된다라는 얘기는 BN과 AN이 같은 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차이가 0이 돼버리니까 같은 곳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CN은 무조건 0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이 문제 맞을 텐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보통 문제가. CN은 수렴하니까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0이라고 해도 수렴합니까 해도 얘가 더 참 같아요. 얘는 원래 거짓이에요. 지금 거짓인데 0이라고 하면 거짓일 수도 있겠지만 CN이 수렴합니다라고 물어봐버리면 왠지 참일 것 같아요. 왜? BN과 AN이 지금 같은 곳을 향해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안에 끼어있는 CN도 그곳을 향해서 가겠네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치? 근데 AN과 BN이 차이가 0에 가까워
가까워지니까 같은 곳을 향해서 가지만 그 향하는 것이 무한대일 수도 있죠. A과 B의 차이가 점점 줄어가지고 차이가 0을 향해서 갈 수도 있지만 A의 B의 자체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CN은 이 안에 있는 놈이 CN이기 때문에 CN도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발견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도 방학 동안에 마스터하기 힘듭니다.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좀 이제 뭔가 좀 활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참고진 문제는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풀어버리시면 돼요. 알겠어요? 일단 좀 직관적으로 좀 많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북한이.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봐요. 방학 동안에는 좀 증명을 많이 못 해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왜 일주일에 한 번도 잡았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돼요. 어제 부족합니다, 시간이. 자, 이거 같이 보실까요? 진짜 약간 헷갈리죠? 그치? 자, 직관적으로 한번 가려주겠어요. BN이 무조건 커요. 무조건 커요. BN이 무조건 커요. A는 무한대로 가요. 당연히 BN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치? 자, 이런 거 보겠습니다. 곱해서 0이냐?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돼. 이런 것도 무조건 거짓이에요. 자, A는 아까 내가 보여줬던 A의 수열을 010 간다면 B에는 1010 간다면 둘 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곱해도 0, 두 번째는 곱해도 0, 그래서 0, 0, 0, 0, 0, 0 진행되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라는 얘기야.
둘 중 하나가 발산하게 되면 곱하면 무조건 발산합니까? 완전 거짓이에요. 왜? AN을 0로 수렴한다고 해버리면 BN이 뭐 1령 진동하잖아요. 무조건 0이에요. 수렴하는 게 아니고 AN이라는 수 자체가 0 이렇게 간다고 쳐봐봐. 그래버리면 이것이 뭐가 되더라도 뭐 1, 2, 3, 4, 5, 6이 되더라도 뭐 상관없어요.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더라도 AN이 무조건 0이면 곱하면 0이에요. 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틀렸고요. BN이 수렴해요. 자, AN은 0과 BN 사이에 있어요. 근데 BN이 수렴을 돼요. 라고 했어. 그럼 AN도 수렴해야 됩니까? 틀렸어요. 빨리빨리 생각하세요. 자, 0이 여기 있다고 치자. 이게 0이에요. 근데 B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BN을 계속 뭐 10 이렇게 가는 수렴이라고 치자. 그럼 당연히 이 상위에 AN이 있게 되잖아. AN이 이 안에서 또 침동할 수 있죠. 이거 수렴하지 않잖아요.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판단이 좀 가능해야 돼요. 아니면 발레들을 다 외워야 돼요. 못해 그거. 나도 발레 외우고 이렇게 몇 개 없어. 이런 거 1년 이런 거 말고는 잘 안 외워요.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 자, 수렴하게 되면 수렴하게 되는 것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즉 A를 알파라고 하고 A를 빼기 Bn을 베타라고 한다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A를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AN-BN을 베타로 수렴합니다라고 해버리면 두 개 그냥 빼버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리미트가 찢어지고 붙고 집 만들어요. 그래서 없어지게 되고 BN이 알파-베타입니다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비단은 그렇지만 활용적인 부분과 이런 참고적 판단 문제는 나중에 완성을 해도 돼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정말 개념 하나만은 좀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이게 금방 했다 해야 돼요. 건의할 수도 있어요. 2월달에 수업을 한두 번 들까를 건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도저히 안 됩니다. 8번 수업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보통 특강하게 되면 3시간짜리에는 한 12시간 정도 받거든요. 12시간, 3시간. 8번 정도는요, 도저히 안 끝나요. 어쩔 수 없이 활용적인 부분을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돌아와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필수의 10번, 수요일 극한의 활용은 넘어갈 거예요. 솔직히 활용 부분은 말 그대로 활용이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너희들이 풀이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저기 앞으로 7번 문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함수 극한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계속 이걸 어려워한다고 정말 기본적인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냥 수의 극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고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3분의 1 2an 플러스 5예요. 뭘 구하라고 했어? 리미트 an 값을 구하십시오. 이 말은 an이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렴값을 알파라고 설정해서 집어넣어버리면 끝나겠죠. 왜? 다 수렴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렴값을 남기면 되더라라는 얘기지. 이 알파 플러스 5 이게 뭐로 수렴한다라고 나와있죠? 3이군요. 그래서 그대로 수렴값을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알겠지? 자, 2알파 플러스 5는 3알파 플러스 9가 되어서 결국 알파는 마이너스 4로 수렴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이 1로 수렴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1-n에 an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이 생각 좀 해봐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nan이 1로 수렴한다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가 3년짜리 문제로 잘 나와요.
AN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NAN이라고 그랬어. 이거를 나중에 계속 앞으로도 나는 덩어리 수열이라고 하면 돼요. 덩어리 수열이 수렴합니다 나오면 얘는 참 불편합니다. 다루기가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 덩어리 수열을 하나의 수열로 치환해 버려요. 다른 수열로. 하나의 수열로. 그래버리면 굉장히 편리한 게 얻어집니다. 아, Bn이라는 수열이 1로 수렴하는구나, 하나짜리 수열이 수렴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수열이 북한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XFX가 1로 수렴할 때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하여튼간 덩어리 수열이 수렴합니다라고 나오면 치환을 해줘요. 하나짜리로. 그 다음에 나는 Bn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Bn으로 바꿔 써버려. 지금 무슨 말이냐? AN 대신에 N분의 Bn을 집어넣어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Bn 수열로 전부 다 바뀌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n에 n분의 Bn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n에 마이너스 Bn을 구하십시오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자, 꼴 판단. 이 녀석은 무한대로 가는데 이 녀석은 1로 가요. 무한대분의 1은 어디로 갑니까? 0을 향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0이 돼버리고 B는 1로 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약간 나는 쌤 약간 저는 직관적으로 풀어볼래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두 번째 지금 풀려는 풀이는 몰라도 되는데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NaN이라는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나왔으니까 나는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여기에 NaN이 있네 라고 해서 AN-N AN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왜? NaN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1로 가는 거죠. 그치? 그럼 AN이 궁금한 거야. AN 어디로 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자, n은 무한대를 향하는 놈이야. 무한대하고 뭐가 곱해져야지만이 수렴할 가능성이 생길까? 여기에 뭐 무한대가 와야 될까? 어떤 숫자가 와야 될까? 아니지. 전부 다 무한대가 되어버리잖아. 0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함수 북한에서 배웠죠? 무한대하고는 0이 곱해져야지만 수렴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A는 0으로 향하는 놈이구나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런 직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기본적인 방법, 덩어리가 수렴합니다라고 나오면 그 덩어리를 치환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세 번째 문제. 3. 리미트 AN이 무한대를 향하고요. 리미트 AN-BN이 3을 향하게 될 때 리미트 3AN-2BN분의 AN 플러스 3이네. 자, 시간이 별로, 시간이 진짜 빨리 미쳐버리겠어. 자, 앞으로 미적분 시간에 아무도 안 하고 친구도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딱 그럴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자, 또 나왔네요. 뭐가 나왔어? 덩어리가 수렴합니다라고 나왔어. 얘를 사용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덩어리가 수렴합니다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 덩어리를 하나의 수열로 치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했어. AN-BN이 CN이라고 해버리자라는 얘기야. 그래버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리미트 CN이 3을 향해서 가겠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CN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Bn만 몰라. 솔직히 말하면 알 수 있어요. AN이 무한대로 가면 Bn도 무한대로 가야지만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부정형이 되어서 수렴할 가능성을 가지게 돼요. 근데 모른 척해. AN 주어졌고 CN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 수열을, 이 식을 AN과 CN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bn을 없애야 되니까 bn 대신에 an 빼기 cn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버리면 약간의 암산을 좀 할게요. bn 대신에 an 빼기 cn 들어가면 뜨니까 an 플러스 2cn이 됩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 bn 대신에 an 빼기 cn 집어넣어버리니까 5an 마이너스 4cn 됩니다. 자, 이제 꼴 판단을 봅니다. 분모,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상으로 가요. 무한대로 가고 상으로 가요.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 분자의 가장 큰 놈을 비교하는 거예요. 가장 큰 놈이 같은 놈이에요. 그래버리면 개수만 남기시면 돼요. 원래 방법은 분모 분자를 an으로 나눠준다. 원래 방법인데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 분자의 가장 큰 놈이 같은 모습이면 개수만 남겨주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알겠어? 주목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직관적인 방법으로 볼게요. 자, A는 무한대로 간다네? 근데 우리는 극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거라고 했잖아.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면 0으로 수렴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모를 무한대로 두기 위해서 잘 봐봐. AN으로 묶어봐봐. 그러면 1 마이너스 AN분의 BN이에요. 이렇게. 그치? 자, 얘는 무한대야. 무한대 곱하기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얘가 수렴해야 돼. 무한대하고 뭐가 곱해져야지만 수렴이겠지? 라고 했을 때 0으로 가는 놈이 곱해져야 된단 말이야. 이 녀석은 무조건 0으로 가야 돼. 그럼 AN분의 B는 어디를 향하겠다라는 얘기야? 2를 향하겠다라는 얘기야. 그치? 얘가 0으로 가야 되니까 AN분의 Bn이 1로 향하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나는 AN분의 Bn을 알았으니까 분모 분자를 AN으로 나눠버려. AN분의 Bn을 만들어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버리면 리미트 3-2 AN분의 BN 분의 1 플러스 4 AN분의 BN 이렇게 되는 거고 AN분의 BN이 1로 수렴하니까 1을 집어 넣어버리면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직관적인 풀이가 어렵다면 치환하는 방법으로 다 풀어지니까 덩어리 수열 나오면 치환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야. 자, 7-1번은 다 한번 풀어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3점짜리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도 되는데 이거는 A는 값을 넣어야 되잖아. 리미트 A를 알파라고 설정하면 알파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리미트 A의 값을 알파라고 잡아버리면 하수를 넣으니까 그냥 알파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풀었을 때 3분의 2면 2입니다. 이게 풀어
바로 집어넣어서 해봐요. 굳이 막 덩어리 시원하게 그러지만 시원하게. 이제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런 거 덩어리를 비행이라고 치고있는 거지. 이 전체 덩어리를 비행이라고. 그래버리면 리미트 비행이 어떻게 돼? 그걸 적어놔야 돼. 리미트 내가 비행을 받았으니까 리미트 비행은 X 집어넣어. 리미트 비행이라고 좋아. 리미트 비행은 얼마나 수렴해? 2로 수렴하잖아. 비행의 수렴값을 알았으니까 여기 AN으로 넣었는데 AN을 BN으로 바꾸고 해야 돼. 그러면 AN은 이것만은 BN이 되잖아. 거기다 집어넣어. 비행을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비행 어디 가버렸어 지금. 그건 유로수를 갖고 그치. 비행 유로수를 갖다고 했어. 유로수를 갖다고 했잖아. 비행이 날아가버렸어 그치. 무슨 말이냐면 이것 대신에 AN 대신에 그대로 있고 AN 대신에 이걸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AN 플러스 BN 이거 B 어디로 돌아가냐고 그건 물어볼 거야. 난 지금 이것만 들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1이 되는 게 맞아. 2분의 2. 그래서 BN은 어디로 가? 이리로 간다고 했으니까 1 곱하기 2는 BN 없어져 버렸어. 우리 과정에서 지금 그거 얘기하고 했어. 우리 답을 잘못하면 왜 얘기가 아니야? 그거랑 사실과 이게 맞는데 문제를 잘못 적었나? 이따 비행기가 된다. N제곱
됐어? 오케이. 3번은 집에서 마무리 시키고 하고요. 지금 시간이 됐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으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한 번씩 해서. 일단은 뭐 이렇게 나가고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활용적인 부분, 지금 당장 몰라도 진도 나가는데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은 일단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시간적인, 다 끝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때 다시 마무리 시키는 걸 할 텐데, 그럼 그 칸의 활용 부분을 안 할 거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숙제가 23쪽까지인데 실력을 하지 마세요. 아직 실력을 넓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쪽에 12번까지 하면 되고요. 개념 23쪽에 12번까지 해주면 되고요. 뒤에 유형편. 뒤에 유형편에서 자, 유형 3번에 이거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유형 3번은 일단 체크를 해두세요.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해줄 겁니다. 유형 3번은 수업이라고 적어서 수업에 좀 넘어가서 어려운 게 좀 있을 거예요. 상거지 판단까지 북쪽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북쪽까지 하시고요. 유형 북쪽.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개념편과 유형편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거예요. 라센도 숙제도 내줄 거거든요. 너 보니까 우리 다 학원 다녔었던 학생들이지? 개별적으로 봐주잖아요. 그럼 개별적인 시간에 좀 내가 질문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나중에. 라센은 숙제를 내줄 겁니다. 대신에 라센은 유형편에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고요. 라센 A단계 문제는 그 진도가, 그 단원이 끝났을 때까지만 마무리되면 돼요. 끝났을 때만 마무리되면 되고요. A단계가 쭉 많지는 않습니다. 94쪽까지예요. 94번까지예요. 자, 라센은 94페이지까지입니다. 체크 잘 해두시고 숙제 꼼꼼히 하시고, 숙제 라센은 숙제 검사를 하는데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따로 봐주든지 아니면 저쪽 이제 개별적으로 클릭할 때 따로 봐주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말할 테니까 개념과 유형편까지는 완벽하게 해오시면, 그리고 라센도 해오셔. 숙제 최선까지 해오셔야 돼요. 질문할 문제 미리 체크표를 해놔야 되고요. 알겠지? 자, 고생했고 앞으로 죽도록 해보자. 무조건 해보자. 죽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자. 네. 그리고 언제든지 만약에 수업 시간 전에 와서 좀 질문하고 싶으면 내가 1시간 전에 와 있으니까 이 교실에 오세요. 이 교실에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조심히 들어가고 다음 주는 화요일인 거 알고 있죠? 무조건 화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